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는 흔히 굴곡이 있다고들 하죠. 저는 이번에 굴곡으로 마음의 상처가 심해 한동안 밖에 나가지 못할 만큼 정신장애를 앓기도 했는데요. 그런 저를 주변에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응원해주셔서 요즘은 그나마 숨통이 트여 살 기분이 나곤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이렇게 적기 전까진 망설임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마음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5년 전 남편과 부대찌개집에서 만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의 가게인 부대찌개집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옆에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점심시간에 유독 저희 부대찌개집을 자주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빙을 하다가 남편 테이블 위에 물컵을 팔로 툭 친 적이 있었는데요. 하필 물컵이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부대찌개가 담긴 그릇까지 남편 옷에 쏟아지고 만 거예요. 죄송해요. 어떡해요. 일단 이거 닦으시고 연락처 주시면 세탁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양복을 입고 있던 남편은 당연히 화가 날 법도 한데 괜찮다며 씩 웃었고 자기가 물수건으로 대강 닦더니 세탁비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인데 이렇게 넘어가기가 신경이 쓰여 저는 구태여 번호를 물어 세탁비를 드렸어요. 남편은 안 그러셔도 되는데 세탁비 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드라이클리닝 잘했네요.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몇 마디 말을 주고받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자연스레 알게 됐어요. 오늘 일 끝나고 뭐 하세요?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마침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하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요? 저 조금 이따 9시에 끝나요. 그럼 그때 데리러 올게요. 남편이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저는 한 번의 데이트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에 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영화를 보고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그때 나눈 대화가 참 좋았거든요. 또 기본적으로 어느 식당을 가도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매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예의 있게 느껴져 자연스레 눈길이 갔어요. 저는 성격이 조금 무뚝뚝한 편이라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서투르고 말수도 없는 편인데 그런 저와 달리 어딜 가도 잘 웃고 사람들에게 말도 잘 건네는 남편의 모습이 멋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남편과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요. 이야기는 남편이 먼저 꺼냈지만 결혼하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니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 직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반전되어 버렸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니네 어머니랑 아버지가 선생님이 아니라고? 네, 저희 엄마랑 아버지는 그냥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아니, 나는 교육자 집안이라 좋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상환아? 왜 말이 틀려? 그게 엄마, 내가 사실은 뒷배경엔 아주 황당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직업을 거짓말했더라고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남편은 자기 엄마가 호락호락하게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을 걸 알고선 저희 부모님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고 학교 선생님이라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 사실을 알고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일단 급하게 어머님, 아무래도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부대찌개집 장사를 하고 계세요.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저를 내쫓듯 내보내셨고 그날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거짓말할 수가 있어. 어차피 상견례에서 드러나게 될 사실을 왜 거짓말했냐고.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구체적으로 교육자 집안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 것 같다고만 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당신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직업을 왜 속여? 장사하는 게 뭐 부끄러운 일이야? 당신한테 실망이다. 이런 당신 믿고 결혼까진 힘들겠어. 헤어져. 아니, 들어봐봐. 참,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많이 잘 살잖아. 엄마 재산도 상당하고 엄마가 예전부터 그랬거든. 교육자 집안이면 몰라도
재력 수준 맞는 집안 아니면 결혼 못 시킨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부끄러운 짓 한 건 맞아.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남편이 쭈뼛거리며 내뱉은 말은 변명에도 속하지 못하는 말이었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줄곧 정말로 교육자 집안이 아니라면 재력 수준 안 맞는 곳과는 안 된다고 주장하셨어요. 부부 사이라는 건 말이다. 연애랑은 다른 거야.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 환경, 생활 수준을 무시 못하는 거라고. 너랑 쟤랑 씀씀이도 다르고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다를 텐데 어떻게 이 사이가 오래 갈 수 있겠니? 상환이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에야 이상한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결국엔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때 돼서 울고불고 엄마 말 들을 걸 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란 말이야. 엄마, 막말로 내가 재력 수준 맞는 집안 여자랑 억지로 결혼해서 성격 안 맞아 이혼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아? 내가 말했잖아.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왜 자꾸 이상한 말만 해서 자식 속을 뒤집어? 조용히 안 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조만간 내가 선자리 주선할 테니 거기나 가봐. 나 2번 말 안 한다. 내 성격 알지? 저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입술이 꼭 깨물어졌어요. 하지만 일단 제 말은 해야겠다 싶어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집안이 돈이 많거나 하는 집안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한 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어머니 아버지 보고자라 생활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고요. 지금 저 나름대로 탄탄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곧 있으면 승진도 앞두고 있고요. 집안 수준이 맞아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어머님 말씀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 이 사람이랑 살면 잘 살 자신 있습니다. 아이고 이 파 나는 살았네. 얘 내가 가진 빌딩 시세가 네가 평생 일해도 못 살 시세야. 어디서 까불고 있어? 어떻게 내 순진한 아들을 꼬셔서 낚아와가지고? 어머님 제가 꼬신 게 아니고 이 사람과 제가 마음이 서로 맞아서 시작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안 닥쳐. 어디서 어른한테 말 대답을 해. 말 본새부터 아주 딱 싸구려인 게 티가 난다 티가 나. 이런 애 집에 들였다간 아주 사달이 나겠어. 상환이 너 집구석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이런 싸구려 말고 격식 있고 품격 있는 애로 다시 데려와라. 알겠어? 시어머니의 말은 도를 넘었고 남편도 안 되겠는지 그날은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나온 뒤 하염없이 사정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사과하면 뭐하나요. 솔직히 결혼이고 뭐고 여기서 다 간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근데 또 일이 되려면 되는 건지 당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결국 남편이 저 아니면 죽겠다고 그 나이에 가출하고 인연 끊겠다며 협박한 끝에 어렵게 결혼을 승낙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시어머니의 고집으로 저희는 시댁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딱히 저를 부르는 일도 없었고 저희 부부에게 터치를 하는 일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내심 의외로 결혼하고 나면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이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죠. 남편도 그걸 보고 거봐 내가 뭐랬어. 우리 엄마 의외로 무심하다니까 하며 앞으로도 시모가 저희 생활에 간섭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했다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며 저희를 불렀어요. 내가 1인분을 하려다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먹을 사람이 없구나. 얼른 건너와라. 어머님 갈비찜 하셨어요? 맛있겠네요. 네 지금 이 사람이랑 갈게요. 사실 그때 저희는 저녁 식사를 막 하려던 참이었는데 시모가 부르시니 그래도 혼자 드시게 하면 적적할 것 같아 서둘러 시모 집으로 향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때가 바로 시어머니의 그 고된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어요. 시모는 돼지갈비찜을 먹으며 문득 저를 보더니 이러시더군요. 너는 근데 연락이 참 안 된다? 몸에 금태라도 둘렀냐? 네? 원래 시어머니가 근처에 살면 며느리가 와서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 거다. 근데 너는 그럴 생각도 없고 꼴랑 그 대기업인지 뭐시기 다닌다고 유세 떨고 싶은 거냐? 너 내가 만만해? 어머님 제가 요즘 회사 업무가 바빠서 미처 어머님께는 신경을 못 썼네요. 그래도 어머님 제가 하루 전화 한 번씩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됐어.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능력 있고 잘난 내 아들 데려갔으면 시어머니한테 철절 키워드 모자를 파네? 네가 얼마나 불효했으면
시어머니,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이 나오겠어. 솔직히 시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가슴속에선 벌써부터 하고픈 말이 올라왔지만 옆에서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어 일단 알겠다고 앞으로는 남편과 자주 들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뒤이은 어머님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너 나한테 미안하지? 아주 죄송스럽지? 그럼 일주일에 2번 우리 집에 와 청소랑 빨래만 좀 해라. 가정부 아줌마가 쉰댄다. 예? 가정부 아줌마가 허리를 다쳤다고. 그래서 갑자기 쉰다니까 네가 좀 와서 해라. 엄님, 근데 저도 회사에 출근을 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돈을 주고 사람을 쓰시는 건 어떨까요? 뭐? 못 온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씨부리는 거야? 네 회사 다니는 일이 뭐 중요하다고 시애미 말에 토를 달고 기어오르려는 거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너 회사 때려치고 그냥 내 아들 내조나 열심히 하라고. 그깟 돈 얼마 번다고? 여자가 일을 한다고 나가서 설쳐대긴 설쳐대. 우리 때 그랬으면 벌써 내 뺨을 쳐도 10번도 쳤을 거다. 세상 좋아졌지. 세상이 좋아졌어. 그리고 너 우리 집 돈 보고 기어들어왔잖아. 그럼 목적에 맞게 충실히 해야 나중에 한 푼이라도 받지. 어머님, 저 돈 보고 이 사람과 결혼한 것 아니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께서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받아치게 된다고요. 왜 같은 말이라도 매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머님 요구 안 들어주신다고 떼쓰시는 건 제 입장에서도 부당한 일이에요. 뭐? 내가 떼를 써? 부당? 웃기고 자빠졌네. 아주 이게 시애미를 물러보네. 자,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 잘 들어라. 난 내 기분 못 맞추고 내 요구 못 들어주는 며느리와는 상종 못한다. 여기 와서 집안일 하든가 아니면 인연 끊고 살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알았니? 정말 듣는데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상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밥이 안 넘어간다며 일어나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제안을 거절한 게 괘씸했는지 정말 온갖 방법으로 저를 또 괴롭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나쁜 년이 없다느니, 며느리 잘못 들여 자기가 개고생을 한다느니, 제게 직접적으로는 안 하시고 남편을 통해 그런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무시하자 하며 가끔 친구에게 전화해 스트레스를 푸는 식으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 시어머니가 하는 말의 강도가 점차 세지자 아무리 묻어난 성격의 저라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예민해지다 보니 남편과 부부싸움하는 횟수도 잦아졌고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다. 나한테 미안하단 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 전화를 받지 마. 받으면 분명 내 욕하시는 거 당신도 알면서 꼭 그 전화를 받아야 해? 아니, 그럼 하루에 2-3번씩 꼭 걸려오는 전화를 어떻게 다 안 받아. 인연 끊고 살 수도 없는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천륜이래잖아. 천륜? 그래 됐다.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그래, 계속 전화 받고 살아. 남편도 시어머니 전화가 좋아 받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죠. 근데 그때는 그걸 알면서도 남편과의 사이가 삐걱거렸고 그로 인해 집안엔 그야말로 냉기가 흘렀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만큼 우울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건 시어머니 때문인데 문제의 원인인 시어머니의 행동이 고쳐지질 않으니 그럴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엄마가 가게로 놀러오라고 얼굴을 한번 보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엄마 가게로? 장서방도 같이 와라. 오늘은 거부권 행사 없다. 너희 자주 들른다면서 결혼하고 생전 얼굴도 안 비추고 이러면 엄마 섭섭하다 섭섭해. 입에 침은 바르고 거짓말하시지.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남편이 보고 싶은 거면서. 아 그야 우리 장서방도 당연히 보고 싶지. 우리 장서방이 어떤 사위인데. 근데 내 딸도 보고 싶어. 그러니 얼른 와. 엄마 그럼 준비한다. 알겠어요 엄마. 남편한테 말할게. 저희 부모님 다른 건 몰라도 사위 사랑이 지극하신 분들이었어요. 남편이 부모님 가게 단골이었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싹싹하게 잘 대하기도 했고 생신날이나 이런 날엔 간단한 선물이라도 꼭 사서 저에게 보냈던 터라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서도 시간 될 때 들르라 했는데 저도 남편도 시간이 없어 자주 못 들리게 되었죠. 아유 우리 장서방 왔어.
잘 왔네, 잘 왔어. 네, 장모님, 저 왔어요. 장인어른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못 왔죠? 죄송해요. 회사 옮기고 적응하느라 바빠 얼굴도 못 찾아뵀네요. 괜찮아. 우린 잘 살고 있었어. 자네 그나저나 이번에 옮긴 직장은 어때? 일할만 해? 네, 일이 좀 많아 힘들긴 한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잘 적응해보려 하고 있어요. 장하네, 장해. 아, 내 정신 좀 봐. 식사 안 했지? 부대찌개 얼큰하게 해줄 테니 좀만 기다리게 해. 네, 저 안 그래도 얼큰 부대찌개 너무 먹고 싶었는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저희 부모님 가게에 들리자마자 저보다 더 자식처럼 친근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부모님과 주고받았고, 저는 옆에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역시 저희 엄마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시더라고요. 갑자기 제 얼굴을 붙잡고 왜 이렇게 얼굴이 헬스케졌냐고 묻더니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부엌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헬스케지긴 요즘 엄청 잘 먹어. 아마 너무 잘 먹어서 부은 걸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앞에서 거짓말할 생각은 더 하지 말고. 너 지민이가 그러는데 안 사돈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더라. 혹시 내 시어머니가 너 시집살이 시키디? 아니야, 그런 거. 내 성격 몰라? 내가 시어머니라 해도 져줄 사람이냐고. 아니니까 괜한 걱정 하지들 마셔. 아, 엄마, 남편 밖에서 기다리겠다. 얼른 나가자. 나도 출출해. 밥 먹을래. 저는 차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엄마 붙잡고 울고 싶은데 저보다 더 속상해하실 엄마를 생각하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몇 번을 둘러대곤 얼른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다행히 엄마의 의심의 눈초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한 번 갔다 온 후에도 남편이 종종 부모님 가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또 가자고? 당신 안 쉬고 싶어? 아니, 내가 너무 못 찾아뵌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러지.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가자. 아우, 가게 가서 엄마 얼굴만 보나. 일도 도와야 하는데 괜찮아? 아, 당연히 괜찮지. 뭐 힘들다고. 난 오히려 재밌고 좋아. 남편은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엄마 가게에 가면 자기가 손님 맞이하고 만들고 설거지까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다 해주는데, 그런 남편의 성의가 고마워 저도 오랜만에 남편 어깨 마사지를 해주며 고마움을 표현했네요. 그러면서 당연히 부부 사이도 자연스레 다시 좋아졌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후로도 가끔씩 제가 없을 때도 엄마 가게에서 혼자 찾아가 서빙을 하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며 일을 도와주었나 봐요.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우, 유진아, 장서방 안 와도 된다니까 여길 와서 이리 고생스럽게 또 일을 하려 해. 얘, 유진아, 네가 좀 말려봐라. 내가 미안해서 말이야. 그 사람이 거길 또 갔어? 그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사람이 여기 와서 일하고 있으니 내가 다 미안하네. 얼른 집에 들어가라 해도 말도 안 듣고. 아니, 웬일이래? 알겠어, 내가 전화할게. 남편이 엄마 일을 도와주는 건 무척 고마웠지만 평일날 회사가 끝나고 가서도 가게가 일을 도왔다고 하니 솔직히 조금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지? 하는 생각에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그냥 가게가 근처이고 해서 갔다고 했을 뿐 별 대답을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진지하게 저에게 와 갑자기 단 둘이 술을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마주 앉았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여보, 나 사실 회사 일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장모님 가게에서 며칠 일해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뭐랄까 훨씬 사람 사는 기분 같다고 해야 하나?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때려치고 가게 차리면 안 될까? 나도 장모님처럼 부대찌개 가게 하나 차려보고 싶은데. 뭐라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창창한 나이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 갑자기 그만두고 장사에 뛰어들겠다뇨.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엄마 가게 일을 도왔는지 알 것 같았죠. 동시에 걱정이 들었어요. 어쨌든 남편의 선택에는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학생 때부터 엄마 아빠 가게를 도우며
그 누구보다 가게 생활을 잘 알고 있던지라 저는 섣불리 알겠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당신 의견은 존중해. 근데 식당 일 만만치 않아. 당신 거기서 며칠 일 해봐서 알겠지만 분명 몸도 많이 상할 거라고. 충동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나 다 감수할 수 있어. 괜찮아. 나 정말 하고 싶어. 나 살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 생긴 건 처음이야. 여보, 눈 딱 감고 그냥 응원해주면 안 될까? 생전 처음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남편의 말을 듣자 저도 조금은 흔들렸어요. 겉으로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약속한 바는 끝까지 책임지고 하려는 남편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애초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단칼에 잘났겠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보다 있는 사람이니 저는 그런 남편을 믿는 마음도 있었어요. 결국 남편의 계속된 설득 끝에 저는 반포기의 심정으로 허락을 해주었고 그날로 남편은 퇴사 후 저와 함께 차근차근 부대찌개 가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가게 오픈을 할 계획이라는 걸 시어머니에게 말하자마자 그만 벼락 같은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 불똥이 저에게 튀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남편과 함께 가게에 잠깐 들렀다가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벼랑간 시어머니가 나타나 제 멱살을 잡은 겁니다. 엄마, 왜 이래? 미쳤어? 이거 놔. 다치겠어. 너, 니네 친정이랑 무슨 작당 모이라도 한 거지? 내 아들이 가게 차리면 그 수술이라도 네가 뭐 떼먹기로 했어? 대체 어떻게 꼬셨길래 내 아들이 왜 갑자기 그런 천박한 일을 한다는 거냐? 너 바른 대로 말해라. 안 그럼 내 손에 곧 죽을 테니까. 어머님,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하도 하고 싶다고 하길래 몇 날 며칠 저 설득해서 벌인 일이에요. 왜 그 탓을 저한테 돌리세요? 맞아요, 엄마. 이거 놓으세요. 안 그럼 정말 다쳐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너 오늘 아주 내 손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네가 아니면 양복 입고 회사 다녀야 하는 내 아들이 왜 저런 가게를 차려 허드렛 일을 하겠어?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정신병도 걸린 거고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무슨 고생을 하며 키웠는데 너같이 시장통에서 일하는 집구석 딸려니? 그게 뭐라고 니까짓 게 뭐라고. 저는 그 말에 도저히 참지 못했고 무슨 힘이 남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뿌리친 후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바닥에 정통으로 찧었는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너 지금 나 쳤니? 쳤어? 시어머니는 바닥에 머리를 찍고 나선 더 광분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해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서둘러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죠. 당시 시어머니의 눈빛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끼에 잔뜩 오른 핏발선 눈으로 저를 향해 뭐라 하시는데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오죽하면 집에 들어와서도 몸을 벌벌 떨어 남편이 몇 번이나 저를 다독여 주어야 했네요. 그러면서도 한편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경고장 날리듯 날린 한마디가 가슴에 팍 꽂혀 도무지 잊혀지질 않았는데요. 니들 두고 봐라. 내가 오늘 일 2배, 3배, 아니 億만 배로 갚아줄 거다.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귓속에서 한동안 윙윙거리며 울려대는 통에 저는 그 어떤 일도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계속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절대 연락 못하게 내가 말할게. 하면서 빌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불면의 밤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선언했어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 팔자 꼬았다는 당신 어머니 절대 시어머니로 모실 수 없어. 이제부터 당신이 선택해. 이혼할 건지 아니면 시댁과 연 유지하고 살 건지. 알았어. 당신 마음 다 이해해. 당신 뜻대로 할게. 화만 풀어줘. 너무 마음 상해하지도 말고. 그럼 나 이 시간부로 어머니께 오는 전화 다 차단할 거고 문자도 그렇고 명절날 시댁에 가지도 않을 거야. 동의해? 이때 제 말에 남편이 곧바로 수그리고 제 뜻대로 해준 게 가장 고마운 부분이자 저희 부부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알겠다고 저와 똑같이 시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게가 오픈이 되고 저도 남편도 바빠지면서 천천히 그 일은 잊혀져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가게를 오픈하면서 저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 하는 일에 뛰어들게 되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저까지 뛰어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옆에서 보니 남편 혼자 고생하는 게 딱하기도 하고 이왕 하는 거 제가 도와주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바빠지면서 시댁과는 연을 끊은 채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제 인생만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걸까요? 어느 날 또 사건이 벌어지면서 저희 엄마가 급기야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는데요. 그날도 여지없이 장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이제 설거지한 그릇만 통에 넣으면 되겠다. 그러게, 당신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집 가서 어깨 안마해줄게. 안마는 무슨, 나 완전 꼬꼬마 시절부터 우리 엄마 아빠 도와서 장사한 몸이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이야말로 어때? 가만히 앉아만 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려니 고생스럽지? 솔직히 안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회사 생활보다 좋아. 재밌어. 당신이 있어서 힘도 나고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지 모르겠다. 모든 일이 그렇듯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제게 번번이 고맙다고 말을 하며 마음을 많이 표현했고 그 덕에 저는 왠지 전보다 남편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보람이 있었고요. 또 처음 해보는 장사라 어떤 식재료를 써야 하는지 어디와 거래해야 할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다행히 저희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신 덕분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어요. 가끔 가게 마감 때 오셔서 정리하는 걸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늘 받기만 해서 미안한 엄마였는데 엄마는 그날도 아픈 허리를 이끌고 가게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가게로 들어오는 엄마 손에 반찬통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뭔 반찬이야? 빈손으로 오지 못하러 이런 것까지 해왔어. 안 그래도 바쁜 양반이. 엄마가 해주지. 그럼 이런 걸 누가 해줘? 너도 그렇고 장서방도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고 일해야 돼. 사람은 밥심으로 일하는 거야. 알겠지? 장모님, 진짜 감사합니다. 장모님 덕분에 저희 안 굶고 삽니다. 정말 감사해요. 역시나 반찬통을 꺼내보니 사위사랑 지극한 엄마가 남편 좋아하는 무말랭이며 계란 장조림, 소고기 묵국까지 한가득 가져오셨더라고요. 보자마자 군침이 돌아서 엄마에게 눈을 흘깃할 정신도 없이 저는 남편에게 밥을 가져와달라 부탁한 뒤 간단히 가게 안에서 저녁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엄마도 남편도 저도 막 장사를 끊는 터라 무척 허기진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꾸역꾸역 입안에 밥을 밀어넣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아니 사돈, 이제 사돈까지 나서신 거예요? 참나 대단하네요. 대단하셔. 딸 교육 잘못 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 남의 아들 신세까지 망치려는 겁니까? 네?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엄마, 사돈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른 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는 연락하지 않겠다고요. 가긴 어딜 가. 그리고 너는 가게꼴이 이게 뭐니? 가게를 차려도 좀 잘 될 것 같은 곳에 차리든가 이딴 후미지 골목에 차리면 사람들이 먹으러 올 것 같니? 하여튼 하는 일이라군. 네 신세가 불쌍하다. 불쌍해. 곧 망할 가게 차려놓고 기집애한테 올려서 이게 뭔 짓거리냐. 자,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딱 하나다. 내가 말했지? 너 저번 날 내 애미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될지.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여기에 사인해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막말이 거세질 즈음에 다가가 살펴보니 그건 각서였어요. 바로 재산 포기 각서였죠. 어머님, 지금 남편에게 유산 포기하라고 그 각서 쓰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말했지? 나 한다면 한다고. 근데 조건이 있다, 아들. 네가 만약 얘랑 이혼하고 엄마를 선택한다면 유산 그래도 너한테 물려주마. 내 못 똑똑히 챙겨줄 거야. 하지만 죽어도 얘랑 살면서 이 짓거리 하겠다면 유산은 없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는 저와의 이혼이었어요. 이혼과 유산을 맞바꾸자는 거래였죠. 저는 당시 남편이 할 말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일단은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도 화는 굉장히 나 보였지만 어떻게든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천천히 입을 떼어 처음으로 자기 엄마에게 속마음을 풀어놓았어요. 엄마는
저 어린 시절부터 늘 이러셨어요. 말 안 들으면 용돈 끊고 나중에 돈 없이 살게 될 거라면서 협박하고. 근데 지금도 그러시네요. 저도 이젠 못 참겠어요. 말 다 끝나셨죠? 각서 쓸게요. 뭐야? 당황하신 시어머니가 남편을 다그쳤지만 남편은 그대로 각서를 쓰겠다고 종이와 펜을 들고 나타났고, 남편이 정말 한자 한자 써내려가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게 안의 살림들을 부수어가며 분노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내 소중한 가게를 시어머니가 망친다는 생각에 곧바로 엄마와 함께 달려나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저지했는데, 시어머니는 절 보더니 더 열이 오른다는 얼굴로 제 멱살을 잡았어요. 이 망할 년 같으니라고? 네가 네 남편 팔자 꼰 거야. 우리 둘째는 정계 진출한 장인어른 둬서 앞길이 아주 탄탄대로인데 얘가 천한 너랑 결혼해 단단히 귀신에 홀린 거다. 내 아들이 무슨 전생에 큰 죄를 지었다고? 너 같은 거한테 홀려서 이런 냄새나는 시궁창에 떨어져야 해. 대체 왜? 어머님, 진짜 못 들어주겠네요.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창피 주시고 면박 주시는 거 안 쪽팔리세요? 어머님은 언제쯤 대체 교양을 배우실 수 있는 걸까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식한테까지 버림받으셨으면 본인 잘못 인정하고 사과라도 제대로 하시라고요. 야, 뭐라고? 내가 왜 얘한테 버림을 받아? 그리고 너 어따 대고 말대답이야? 이 악귀 같은 년이 어따 대고 사람이 나한테 말대답을 해? 잠시만요, 사돈. 지금 제 딸에게 뭐라 하신 겁니까? 저희 애한테 지금 악귀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왜요? 그럼 제가 악귀가 아니고 뭡니까?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나고 자라 국회의원 딸과 결혼해도 시원차들 내 아들을 뺏어갔는데 그게 악귀가 아니고 뭐냐고요? 이 아편 내가 정말 미쳤나? 말이면 단주라나? 저희 엄마 정말 잘 참는 듯 했지만 시어머니의 악귀라는 단어에 평소 성격이 온순하셨던 저희 엄마도 제대로 열이 받아버리셨어요. 엄마는 그 길로 하고 싶은 말을 우르르 쏟아내셨네요. 어따 대고 내 딸한테 감히 악기 소리를 짓거려. 내가 내 딸 눈 퉁퉁 부어 가게에 올 때마다 짐작은 했지만 설마 했는데 범인이 당신이었구나. 그래, 오냐? 잘 됐다. 오늘 날 잡아봅시다. 엄마는 저희가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계속 흔들어 제꼈고, 저도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일단 엄마와 시어머니를 뜯어 갈라놓았지만 시어머니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눈을 부릅뜨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에 찬물을 갖다 뿌리며 소리를 치셨죠. 한 번만 내 딸한테 악귀 소리 짓거려봐. 그땐 진짜 이 세상 하직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날 밤 저와 엄마는 엄마가 왜 미안해. 오늘 엄마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줘서 얼마나 시원했는데 엄마가 나한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이야. 나도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아니더라. 딸 자식 속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무슨 엄마야. 가슴 아프게도 엄마가 저보다 더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날 저도 그런 엄마의 말에 가슴이 아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참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지난날의 서름도 생각나고 또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들도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엄마에게 뜨거운 위로를 받고 나니 어딘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졌어요. 또 왠지 모르게 기댈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도 가벼워졌고요. 남편 역시 진작 이럴걸. 지금까지 왜 엄마한테 돈 때문에 빌빌거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라며 지금이 마음 편하다고 말해주었죠. 이 폭풍 같은 일 속에서도 저희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저희 가게는 2호점, 3호점까지 생각하고 계획할 정도로 잘 되어갔어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남편이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 저 역시 이 일을 하다 보니 엄마에게서 알게 모르게 배운 가게 운영 노하우들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게는 점점 확장될 수 있었고 저희 역시 하루하루를 그저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갔죠. 시어머니는 보여주기식으로 동서와 서방님에게 집을 사주고 동서차를 뽑아주는 등 저희에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일들을 해주고 간간히 문자로 내가 네 동생한테 이번엔 대치동에 있는 건물 있지? 그거 하나 해줬어. 내 돈 받고 싶음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와. 하며 묻지도 않을 소식을 전달하는데
솔직히 너무 유치해 신경 쓰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전 문득 가게 안으로 불청객 한 명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행색이 이상했어요. 마치 며칠 길거리에서 머문 사람처럼 옷차림은 꾀지지했고 그렇게 깔끔 떠시고 깨끗한 분의 몸에선 이상한 냄새마저 나고 있더라고요. 나 어쩌면 좋으니 얘들아, 나 좀 도와다오. 무서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내 집 문을 두드리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다. 무서운 사람들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내 탓이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투자를 하셨는데 사기를 당하면서 재산을 날려버린 겁니다. 심지어 사기꾼도 꽤나 더러운 놈을 만나서 야금야금 시어머니 재산을 해먹었더라고요. 해외로 도주한 상태라 찾을 방법은 없고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신 거죠. 거기다 더 심각했던 건 그놈 말만 믿고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는데 평소 시어머니 재력을 알고 있었으니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자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무섭다 얘들아. 제발 나 좀 도와다오. 둘째에게 갔더니 나 몰라라 하고 있구나. 내가 둘째네 돈도 해먹은 게 있어서 그런가? 나한테 자식은 니네밖에 없어. 알잖니? 시어머니는 울면서 이제 와서 자식은 저희밖에 없다고 사정을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도 가증스러워 보였어요. 돈 때문에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시더니 이제는 자식이 저희밖에 없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돌아가세요. 저희 어머니 돌봐드릴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저지르신 일 어머니께서 처리하세요. 예, 그래. 너 화난 거 다 이해하마. 그 마음 알아. 근데 나도 피해자야.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응? 한 번만 도와줘라. 그러면 각서 쓴 것도 철회해주고 너희한테 재산도 좀 줄게. 그럼 됐지? 재산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실 재산이 있긴 하세요? 어머니, 돈 갖고 하는 협박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모르시겠어요? 이제 그만 추한 꼴 보이시고 돌아가세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 가게 손님 떨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일부러 더 모지말을 내뱉으며 빗자루를 휘휘 내둘러 시모를 가게 밖으로 내쫓았고 남편도 이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 뒤로 서방님이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변호사 비용을 대주었단 소식 정도는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묻고 싶지도 않아 거기엔 신경을 끄고 저희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저희 시어머니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돈에 취해 사시다 돈으로 망한 저희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정말 제 인생 최악의 사람이었고 다신 어떤 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때론 커다란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론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하죠. 늘 말로 상처를 주셨던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아직 마음의 상처가 여물지 않았다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는 행복하고 긍정적인 일만 생각하며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나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